모든 아픈 사람들은 혈관부터 문제다. 이유 없이 아픈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은 해답이 되어줄 것이다. 나는 딱히 병치레도 하지 않았는데 왜 아픈 걸까? 나이가 들면 아픈 것은 당연한가? 정답은 간단하다. 혈관이 문제인 것이다. 우리 몸에 혈관이 닿지 않는 곳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혈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단 하나라도 잘못된 건강 정보가 혈관을 막히게 함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 영상 내용들은 돈 하나도 들지 않고 다 쉬운 내용이니 끝까지 보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 혈관은 혈액이 흐르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다. 혈관에는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따라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유산소 운동은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지방을 산화하는 과정에서 산소를 이용한다. 유산소 운동은 인체에 저장된 지방을 분해해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비만 해소에 도움이 된다. 또한 혈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중성지방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고밀도 콜레스테롤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혈관 노화를 막는 방법. 혈관이 노화되면 심장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도가 증가한다. 즉 혈관 노화는 혈관 나이를 올리는 주범이다. 성인병으로 잘 알려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은 동맥경화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혈관 노화의 주된 원인이다. 아울러 담배는 니코틴의 영향으로 혈관벽을 직접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 역시 혈관 노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혈관 노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먼저 유산소 운동을 통해 혈관 탄력성을 회복하고 노폐물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음식 조절을 통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과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며 기존 성인병을 잘 치료받고 담배를 끊어야 한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방법이지만 혈관 노화를 막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충격적인 우리 몸의 혈관 실태. 혈관은 혈액이 다니는 이동 통로다. 우리 몸의 모든 조직들은 혈액을 통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고 노폐물을 배출시켜 건강을 유지한다. 따라서 혈관에 문제가 생겨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하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다. 우리 몸에 존재하는 혈관의 총 길이는 10만에서 12만 킬로미터로 지구 둘레의 약 3배 정도다. 이렇게 긴 혈관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엄청나게 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혈관이 망가지는 원인. 혈관은 한번 망가지면 잘 치료해도 원상 회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음부터 망가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동맥과 정맥, 림프관에 따라 발병 원인들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혈관 질환은 노화 현상의 일종이다. 나이를 먹으면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그러나 젊은 사람에게서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다. 동맥 혈관이 망가지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한다면 동맥을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동맥 혈관이 망가지는 주요 원인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의 성인병과 흡연이 있다. 따라서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운동과 음식 요법, 그리고 담배를 끊음으로써 동맥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첫째, 고혈압은 대표적으로 동맥 혈관을 망가뜨린다. 동맥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이 가해지면 혈관벽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손상되고 동맥경화가 유발되거나 풍선처럼 동맥이 부풀 수 있다. 둘째, 고지혈증이다. 혈중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과 같은 지방질이 과다하게 많으면 동맥혈관 내부에 플라그가 형성된다. 이렇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고 동맥경화로 이어진다. 셋째, 당뇨다. 혈당이 높으면 포도당이 혈액 속에서 알부민과 결합해 최종당화 산물이 만들어진다. 이것들로 인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며 아울러 혈관벽의 석회화를 동반한 동맥경화가 진행된다. 때문에 비당뇨성 동맥경화증보다 동맥혈관 손상이 더 심하다. 특히 당뇨병성 동맥경화증은 큰 혈관뿐 아니라 망막혈관과 신장사구체에 있는 미세혈관들까지 손상시키기 때문에 당뇨병은 전신 동맥을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이다. 넷째, 흡연이다.
흡연으로 인해 체내에 흡수된 니코틴은 동맥혈관벽을 직접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흡연 자체로 인해 혈액 점도가 증가돼 말초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다. 정맥혈관이 망가지는 주요 원인은 정맥 판막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정맥 내부의 압력은 0에 가까운 상태다. 정맥 혈류는 사지 근육의 수축 작용으로 이루어지며 정맥 판막이 역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맥 판막의 높은 압력을 지속적으로 주게 되면 판막이 손상돼 정맥 판막 부전증이 유발된다. 정맥 판막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임신과 오래 서 있는 직업, 높은 신발을 장기간 즐겨 신어서 장단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안 되는 경우, 혹은 미용 목적으로 허벅지나 배를 꽉 조이는 옷을 즐겨 입는 경우다. 보통 출산 후 정맥 판막 기능은 대부분 원상 회복되지만 여러 번 임신하는 경우에는 정맥 판막 기능이 회복되지 못해 하지정맥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정맥 판막의 손상을 막기 위해 가능하면 자주 앉은 자세 혹은 다리를 올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도 정맥 판막 부전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정맥 혈관을 손상시키는 또 다른 주요 원인은 정맥혈전증이다. 정맥은 압력이 낮고 혈류 속도가 느리므로 동맥에 비해 혈액이 응고되기 쉽다. 따라서 혈액 응고 인자에 이상이 있거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멈춘 자세로 오래 있어서 하지 근육의 수축과 이완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정맥혈전증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 오랜 시간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이코노미 증후군이라고 알려진 병이 바로 심부정맥혈전증이다. 혈관 속 기름 덩어리가 문제다. 혈관에 좋은 음식을 알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 바로 지질, 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혈관 건강에 관련된 음식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 어떻게 소화되고 어떤 작용을 거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혈관에 좋은 음식만 알아서는 건강한 혈관을 유지할 수 없다. 어떤 작용을 통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아야 건강한 음식을 더 오래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질은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이다. 중성지방과 인지질, 그리고 콜레스테롤 합성의 원료가 되는 스테로이드 등을 모두 포함한다. 우리가 보통 지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중성지방을 의미한다. 즉, 지방은 지질의 일종이다. 그러나 고기에 있는 비계 혹은 기름 덩어리를 흔히 지방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질과 지방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사용해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은 없다. 혈관 질환의 주범인 동맥경화는 동맥벽에 기름 덩어리가 쌓여 좁아지고 혈관벽이 딱딱해져 동맥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병이다. 동맥경화에서 보이는 혈관 내 기름 덩어리를 죽종이라고 한다. 죽종이 점점 커지면 동맥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된다. 동맥경화증을 일명 죽상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 이유다. 중성지방은 지방세포에 쌓여 비만을 유도하며 성인병의 시발점이 되므로 지질을 잘 관리하는 것이 혈관 그리고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음식이 혈관을 망가뜨린다. 사람의 몸은 정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우리 몸에는 항상성 기능이 있다. 특정 영양소를 과하게 먹으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배출한다. 그러나 장기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항상성 유지 능력을 벗어나 건강이 망가지게 된다. 장기간 지방이 많은 음식과 당질이 많은 음식을 즐겨 먹는 경우가 그렇다. 이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고 동맥경화, 비만 등 성인병이 발생하고 심장혈관 질환에 걸릴 수 있다. 따라서 혈관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중심으로 적정량을 먹어야 한다. 혈관 수명이 20년 늘어나는 식단, 혈관 건강을 위한 식단을 짜기 위해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 성인병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원칙을 고려해 기본 식단을 만들고 세세한 부분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다. 혈관 건강을 위한 식단은 1차적으로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장 먼저 동맥경화의 주범인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줄이고 배출을 유도하는 음식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중성지방과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한다. 중성지방의 흡수를 줄이거나 체내 생성을 억제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식단을 설명하기에 앞서 혈관 건강을 위한 식단 구성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심장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식생활 개선 방법이니 참고해서 각자의 생활에 적용해보자. 혈관 건강을 위한 식단 구성 원칙 7가지. 첫째, 과식하지 않는다. 과식을 하면 우리 몸의 혈류량이 늘어나게 되고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가게 된다. 따라서 과식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콜레스테롤과 지방 섭취를 조절해야 한다. 특히 지방 성분 중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심장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높이므로 포화지방은 하루 에너지 섭취량의 7% 이내, 콜레스테롤은 하루 200mg 이하로 섭취해야 한다.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 식물성 기름, 견과류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준다. 따라서 요리할 때 적당량을 사용하거나 간식으로 먹는 것이 좋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줄여준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른 생선을 일주일에 2회 정도 먹도록 하자. 셋째, 염분 섭취를 조절한다. 짠 음식은 심장에 무리를 준다. 따라서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염분은 적게 먹는 것이 좋다.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국, 찌개, 탕, 김치, 젓갈, 장아찌, 인스턴트 식품 등을 최대한 자제하자. 넷째, 탄수화물은 하루 에너지 섭취량의 1%로 제한한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밥이나 빵, 떡, 국수, 감자, 고구마, 옥수수와 같은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열량 섭취가 많아져 체지방이 늘어나게 된다. 간식은 하루에 1회에서 2회 정도만 먹고 탄수화물 위주의 간식보다는 과일이나 저지방 유제품, 견과류를 먹는 것이 좋다. 다섯째, 식이섬유는 하루 25에서 30g 섭취한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의 장내 흡수를 억제하고 담즙산의 배설을 촉진시켜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식이섬유를 하루 25에서 30g 정도 섭취하도록 권장한다. 이를 위해 끼니마다 잡곡밥과 2접시 분량의 채소를 먹으며 하루 1회에서 2회 정도 과일을 먹어야 한다. 여섯째, 유산소 운동을 하고 체중을 조절한다. 체중은 몸 안의 모든 조직과 수분 등을 합친 무게다. 동일한 체중이라고 해도 골격량이 많으면 건강한 체중이 되고 반대로 지방이 많으면 비만이 된다. 일곱째, 과음을 하지 않는다. 술을 많이 마시면 체내 중성지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식사.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은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한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전신 혹은 손과 발 등의 말초 조직에 냉증이 생길 뿐 아니라 통증 및 기능장애, 마비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며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기 위한 음식 섭취도 중요하다. 혈액순환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요약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다만 이들 중에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도 있지만 단지 경험을 바탕으로 추천하는 음식들도 있다. 먼저, 양파는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동맥과 정맥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 또한 양파는 항염증 기능이 있어서 동맥과 정맥의 염증 반응을 줄여준다. 마늘에 있는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고 피의 흐름을 좋게 만든다. 오메가3는 일산화질소 분비를 촉진해 혈관을 확장시킨다. 따라서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다. 또한 오메가3는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고등어, 연어, 참치와 같은 푸른 생선 등이 있다. 계피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증가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춰준다. 시금치, 양배추 등 녹색 채소에는 질산염이 풍부하다. 질산염은 인체 내에서 일산화질소로 바뀌는데 이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킨다. 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추기도 한다. 오렌지, 레몬 등 감귤류에는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을 많이 들어있다. 항염증 효과가 있으며 혈압을 낮추고 동맥의 경직도를 완화시키며 일산화질소를 생성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호두에는 알기닌, 비타민 등이 들어있어 체내에서 일산화질소의 생성을 자극한다. 이는 혈관을 확정시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또한 혈관 기능에도 도움을 주며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혈류 개선 효과가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다.
토마토는 혈관 수축을 유도하는 물질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기능도 있다. 또한 항염증 효과와 혈액 응고 방지 효과도 있다. 딸기는 항산화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혈압을 낮춰 주고 혈소판 응집을 막아주고 혈관을 이완시켜준다. 생강은 혈압을 낮추며 수천 년 동안 중국과 인도에서 약재로 사용되고 있다. 석류는 항산화 물질과 질산염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인체 조직으로의 혈액 공급을 늘려준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혈관 전문의가 처방하는 운동법, 정맥을 단련하는 운동법, 반드시 먹어야 하는 지방, 콜레스테롤, 주범의 진실 등 이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소개하지 못했는데 이를 알고 싶은 분들에게는 몸이 되살아나는 혈관 건강 비법이라는 책을 권해본다. 혈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을 알 수 있다. 모든 아픈 사람들은 혈관부터 문제다. 이유 없이 아픈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은 해답이 되어줄 것이다. 나는 딱히 병치레도 하지 않았는데 왜 아픈 걸까? 나이가 들면 아픈 것은 당연한가? 정답은 간단하다. 혈관이 문제인 것이다. 우리 몸에 혈관이 닿지 않는 곳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혈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단 하나라도 잘못된 건강 정보가 혈관을 막히게 함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 영상 내용들은 돈 하나도 들지 않고 다 쉬운 내용이니 끝까지 보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 혈관은 혈액이 흐르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다. 혈관에는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따라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유산소 운동은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지방을 산화하는 과정에서 산소를 이용한다. 유산소 운동은 인체에 저장된 지방을 분해해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비만 해소에 도움이 된다. 또한 혈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중성 지방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고밀도 콜레스테롤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혈관 노화를 막는 방법. 혈관이 노화되면 심장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도가 증가한다. 즉 혈관 노화는 혈관 나이를 올리는 주범이다. 성인병으로 잘 알려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은 동맥경화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혈관 노화의 주된 원인이다. 아울러 담배는 니코틴의 영향으로 혈관벽을 직접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 역시 혈관 노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혈관 노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먼저 유산소 운동을 통해 혈관 탄력성을 회복하고 노폐물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음식 조절을 통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과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며 기존 성인병을 잘 치료받고 담배를 끊어야 한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방법이지만 혈관 노화를 막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충격적인 우리 몸의 혈관 실태. 혈관은 혈액이 다니는 이동 통로다. 우리 몸의 모든 조직들은 혈액을 통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고 노폐물을 배출시켜 건강을 유지한다. 따라서 혈관에 문제가 생겨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하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다. 우리 몸에 존재하는 혈관의 총 길이는 10만에서 12만 킬로미터로 지구 둘레의 약 3배 정도다. 이렇게 긴 혈관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엄청나게 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혈관이 망가지는 원인. 혈관은 한번 망가지면 잘 치료해도 원상 회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음부터 망가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동맥과 정맥, 림프관에 따라 발병 원인들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혈관 질환은 노화 현상의 일종이다. 나이를 먹으면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그러나 젊은 사람에게서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다. 동맥 혈관이 망가지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한다면 동맥을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동맥 혈관이 망가지는 주요 원인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의 성인병과 흡연이 있다. 따라서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운동과 음식 요법, 그리고 담배를 끊음으로써 동맥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첫째, 고혈압은 대표적으로 동맥 혈관을 망가뜨린다. 동맥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이 가해지면
혈관벽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손상되고 동맥경화가 유발되거나 풍선처럼 동맥이 부풀 수 있다. 둘째, 고지혈증이다. 혈중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과 같은 지방질이 과다하게 많으면 동맥혈관 내부에 플라그가 형성된다. 이렇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고 동맥경화로 이어진다. 셋째, 당뇨다. 혈당이 높으면 포도당이 혈액 속에서 알부민과 결합해 최종당화 산물이 만들어진다. 이것들로 인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며 아울러 혈관벽의 석회화를 동반한 동맥경화가 진행된다. 때문에 비당뇨성 동맥경화증보다 동맥혈관 손상이 더 심하다. 특히 당뇨병성 동맥경화증은 큰 혈관뿐 아니라 망막혈관과 신장사구체에 있는 미세혈관들까지 손상시키기 때문에 당뇨병은 전신 동맥을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이다. 넷째, 흡연이다. 흡연으로 인해 체내에 흡수된 니코틴은 동맥혈관벽을 직접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흡연 자체로 인해 혈액 점도가 증가돼 말초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다. 정맥혈관이 망가지는 주요 원인은 정맥 판막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정맥 내부의 압력은 0에 가까운 상태다. 정맥 혈류는 사지 근육의 수축 작용으로 이루어지며 정맥 판막이 역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맥 판막의 높은 압력을 지속적으로 주게 되면 판막이 손상돼 정맥 판막 부전증이 유발된다. 정맥 판막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임신과 오래 서 있는 직업, 높은 신발을 장기간 즐겨 신어서 장단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안 되는 경우, 혹은 미용 목적으로 허벅지나 배를 꽉 조이는 옷을 즐겨 입는 경우다. 보통 출산 후 정맥 판막 기능은 대부분 원상 회복되지만 여러 번 임신하는 경우에는 정맥 판막 기능이 회복되지 못해 하지정맥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정맥 판막의 손상을 막기 위해 가능하면 자주 앉은 자세 혹은 다리를 올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도 정맥 판막 부전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정맥 혈관을 손상시키는 또 다른 주요 원인은 정맥혈전증이다. 정맥은 압력이 낮고 혈류 속도가 느리므로 동맥에 비해 혈액이 응고되기 쉽다. 따라서 혈액 응고 인자에 이상이 있거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멈춘 자세로 오래 있어서 하지 근육의 수축과 이완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정맥혈전증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 오랜 시간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이코노미 증후군이라고 알려진 병이 바로 심부정맥혈전증이다. 혈관 속 기름 덩어리가 문제다. 혈관에 좋은 음식을 알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 바로 지질, 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혈관 건강에 관련된 음식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 어떻게 소화되고 어떤 작용을 거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혈관에 좋은 음식만 알아서는 건강한 혈관을 유지할 수 없다. 어떤 작용을 통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아야 건강한 음식을 더 오래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질은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이다. 중성지방과 인지질, 그리고 콜레스테롤 합성의 원료가 되는 스테로이드 등을 모두 포함한다. 우리가 보통 지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중성지방을 의미한다. 즉, 지방은 지질의 일종이다. 그러나 고기에 있는 비계 혹은 기름 덩어리를 흔히 지방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질과 지방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사용해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은 없다. 혈관 질환의 주범인 동맥경화는 동맥벽에 기름 덩어리가 쌓여 좁아지고 혈관벽이 딱딱해져 동맥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병이다. 동맥경화에서 보이는 혈관 내 기름 덩어리를 죽종이라고 한다. 죽종이 점점 커지면 동맥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된다. 동맥경화증을 일명 죽상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 이유다. 중성지방은 지방세포에 쌓여 비만을 유도하며 성인병의 시발점이 되므로 지질을 잘 관리하는 것이 혈관 그리고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음식이 혈관을 망가뜨린다. 사람의 몸은 정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우리 몸에는 항상성 기능이 있다. 특정 영양소를 과하게 먹으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배출한다. 그러나 장기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항상성 유지 능력을 벗어나 건강이 망가지게 된다. 장기간 지방이 많은 음식과 당질이 많은 음식을 즐겨 먹는 경우가 그렇다. 이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고 동맥경화, 비만 등 성인병이 발생하고 심장혈관 질환에 걸릴 수 있다.
따라서 혈관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중심으로 적정량을 먹어야 한다. 혈관 수명이 20년 늘어나는 식단, 혈관 건강을 위한 식단을 짜기 위해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 성인병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원칙을 고려해 기본 식단을 만들고 세세한 부분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다. 혈관 건강을 위한 식단은 1차적으로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장 먼저 동맥경화의 주범인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줄이고 배출을 유도하는 음식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중성지방과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한다. 중성지방의 흡수를 줄이거나 체내 생성을 억제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식단을 설명하기에 앞서 혈관 건강을 위한 식단 구성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심장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식생활 개선 방법이니 참고해서 각자의 생활에 적용해보자. 혈관 건강을 위한 식단 구성 원칙 7가지. 첫째, 과식하지 않는다. 과식을 하면 우리 몸의 혈류량이 늘어나게 되고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가게 된다. 따라서 과식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콜레스테롤과 지방 섭취를 조절해야 한다. 특히 지방 성분 중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심장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높이므로 포화지방은 하루 에너지 섭취량의 7% 이내, 콜레스테롤은 하루 200mg 이하로 섭취해야 한다.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 식물성 기름, 견과류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준다. 따라서 요리할 때 적당량을 사용하거나 간식으로 먹는 것이 좋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줄여준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은 생선을 일주일에 2회 정도 먹도록 하자. 셋째, 염분 섭취를 조절한다. 짠 음식은 심장에 무리를 준다. 따라서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염분은 적게 먹는 것이 좋다.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국, 찌개, 탕, 김치, 젓갈, 장아찌, 인스턴트 식품 등을 최대한 자제하자. 넷째, 탄수화물은 하루 에너지 섭취량의 트로 제한한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밥이나 빵, 떡, 국수, 감자, 고구마, 옥수수와 같은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열량 섭취가 많아져 체지방이 늘어나게 된다. 간식은 하루에 1회에서 2회 정도만 먹고 탄수화물 위주의 간식보다는 과일이나 저지방 유제품, 견과류를 먹는 것이 좋다. 다섯째, 식이섬유는 하루 25에서 30g 섭취한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의 장내 흡수를 억제하고 담즙산의 배설을 촉진시켜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식이섬유를 하루 25에서 30g 정도 섭취하도록 권장한다. 이를 위해 끼니마다 잡곡밥과 2접시 분량의 채소를 먹으며 하루 1회에서 2회 정도 과일을 먹어야 한다. 여섯째, 유산소 운동을 하고 체중을 조절한다. 체중은 몸 안의 모든 조직과 수분 등을 합친 무게다. 동일한 체중이라고 해도 골격량이 많으면 건강한 체중이 되고 반대로 지방이 많으면 비만이 된다. 일곱째, 과음을 하지 않는다. 술을 많이 마시면 체내 중성지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식사.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은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한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전신 혹은 손과 발 등의 말초 조직에 냉증이 생길 뿐 아니라 통증 및 기능장애, 마비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며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기 위한 음식 섭취도 중요하다. 혈액순환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요약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다만 이들 중에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도 있지만 단지 경험을 바탕으로 추천하는 음식들도 있다. 먼저, 양파는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동맥과 정맥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 또한 양파는 항염증 기능이 있어서 동맥과 정맥의 염증 반응을 줄여준다. 마늘에 있는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고 피의 흐름을 좋게 만든다. 오메가3는 일산화질소 분비를 촉진해 혈관을 확장시킨다. 따라서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다. 또한 오메가3는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고등어, 연어, 참치와 같은 등 푸른 생선 등이 있다.
계피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증가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춰준다. 시금치, 양배추 등 녹색 채소에는 질산염이 풍부하다. 질산염은 인체 내에서 일산화질소로 바뀌는데 이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킨다. 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추기도 한다. 오렌지, 레몬 등 감귤류에는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을 많이 들어있다. 항염증 효과가 있으며 혈압을 낮추고 동맥의 경직도를 완화시키며 일산화질소를 생성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호두에는 알기닌, 비타민 등이 들어있어 체내에서 일산화질소의 생성을 자극한다. 이는 혈관을 확정시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또한 혈관 기능에도 도움을 주며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혈류 개선 효과가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다. 토마토는 혈관 수축을 유도하는 물질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기능도 있다. 또한 항염증 효과와 혈액 응고 방지 효과도 있다. 딸기는 항산화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혈압을 낮춰 주고 혈소판 응집을 막아주고 혈관을 이완시켜준다. 생강은 혈압을 낮추며 수천 년 동안 중국과 인도에서 약재로 사용되고 있다. 석류는 항산화 물질과 질산염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인체 조직으로의 혈액 공급을 늘려준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혈관 전문의가 처방하는 운동법, 정맥을 단련하는 운동법, 반드시 먹어야 하는 지방, 콜레스테롤 주범의 진실 등 이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소개하지 못했는데 이를 알고 싶은 분들에게는 몸이 되살아나는 혈관 건강 비법이라는 책을 권해본다. 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을 알 수 있다.